통합사례 관리학회에서 발표하게 돼서 영광을 생각하고요. 제가 광주대학교 문영필 교수님께서 발표를 맡아달라고 요청을 하셔가지고 고민을 좀 했었습니다. 어떤 주제로 발표를 할까 고민을 좀 했었고요. 통합사례관리학회라고 해서 통합사례 관리 사회보장 정보 시스템 중에 희망이음이라고 시설정보 시스템 쪽에서 차세대로 넘어가면서 사례 관리라고 통칭하는 여러 사회보장 사업, 국가에서 진행하는, 중앙정부에서 진행하는 사회보장 사업을 시스템적으로 통합하는 연구 책임을 맡아서 2019년부터 2020년까지 1차에서 2차 시스템 통합하는 연구를 진행했었는데요. 그 연구를 발표를 할까 하다가 그게 이제 차세대가 이제 어느 정도 너무 이제 철 지난 얘기고 좀 어느 정도까지 문제는 좀 있지만 지금 차세대 시스템이 개통이 돼서 운영되고 있기에 그냥 좀 더 핫하고 좀 다른, 물론 이제 통합사례 관리 학회랑은 좀 결이 좀 다르다고 볼 수도 있겠지만 좀 제가 이제 행정 데이터를 갖고 기초 수급자들을 탐색한 연구에 대해서 발표하는 게 이 학회에 더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제가 이 주제에 대해서 발표를 준비를 하였습니다. 그 제목이랑 내용이 좀 약간 차이가 있는데요. 제가 처음에 제출했던 내용은 LPA를 돌려갖고 수급자들이 어떤 특성이 있나, 어떤 차이가 있고 특성이 있나 그 내용을 보려고 했었는데 그게 정책적 함의를 구하기가 상당히 좀 어렵더라고요. 그러니까 수급자들의 수급 탈락하시는 분들과 수급을 유지하시는 분들이 별반 차이가 없어요. 거의 특성이 유사하기 때문에 그 내용을 보다는 제가 이제 소득 인정과 관련해서 소득 인정에게 미치는 영향들을 어떤 요인들이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서 살펴본 결과를 말씀을 드리는 게 더 학회에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이 내용을 준비하였습니다. 제가 이 데이터를 갖고 굉장히 다양한 방법론을 시도를 했었어요. 구조방정식, LPA, 네, 감사합니다. 구조방정식 다 돌려봤는데 이게 상당히 데이터가 행정 데이터다 보니 상당히 그러니까 첨도, 왜곡, 모든 데이터가 다 왜곡이라는 점보다는 약간 경향성이 너무 한쪽으로 치우친 경향성이 너무 세다 보니 분석을 할 때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방법을 시도하다가 결국에는 제가 뒤에서도 말씀을 드리겠지만 다중행위 분석을 실시를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수급 탈락 여부를 로지스틱으로 돌리든지 어떤 방법론을 다 해봤는데 모형값이 절대 그러니까 아예 돌아가지가 않는 그런 데이터다 보니 가장 기초 이제 인과관계 볼 수 있는 가장 기초 방법으로 분석을 했다라는 점을 먼저 서두에 말씀을 드리고요. 이런 국기초의 이제 연구, 국기초의 필요성, 국기초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여기 계신 분들 더 잘 아시리라 생각을 하고요. 국기초에 관련된 연구는 크게 4가지 방향으로 이렇게 구분을 할 수 있는데 제가 이 산입 연구와의 차별점으로 두는 것은 행정 데이터를 갖고 소득 인정액을 직접 분석을 한 연구는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일단 데이터의 접근성도 어렵고 무사연이나 저희 원에서만 할 수 있는 좀 약간 연구라고 생각을 합니다. 올려주시겠어요? 네, 그래서 본 연구에서는 산업 연구의 차별성을 두고 크게 3가지 연구 문제로 접근을 했습니다. 첫 번째는 수급 탈락 여부와 수급 가구의 인구 사회학적 요인에 따라 소득 인정액의 차이가 있을 것이다. 첫 번째 연구 문제였고요. 두 번째 연구 문제는 수급 탈락 여부와 소득 재산 문제 부채에 따라서 소득 인정액의 차이가 있을 것이다. 당연한 얘기지만 그래도 실제 통계값을 돌려보고 그 차이가 어떤지 살펴보는 데 의의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연구 문제 3번째는 수급 탈락 가구와 수급 유지 가구의 소득 인정액이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의 차이가 있을 것이다 라고 연구 문제 크게 3가지를 설정해서 분석을 실시하였습니다. 올려주시겠어요? 네,
소득 인정액은 그 소득 평가액과 재산의 소득 환산액으로 그걸 합친 값을 소득 인정액이라고 하는데요. 그 말인즉슨 소득과 자산을 두 가지를 고려를 해서 소득자를 선정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소득과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빈곤을 얘기할 때는 소득을 기준으로 빈곤을 얘기를 하는데 자산을 가지고 이제 빈곤을 연구한 케이스 학자들도 많이 계시지만 대부분이 이제 빈곤율을 얘기할 때 소득을 갖고 얘기합니다. 근데 우리나라에서 시행하고 있는 국기초는 소득과 재산을 합한 통합 개념으로 빈곤선을 설정하고 있기 때문에 소득과 재산을 같이 보는 그 방식이 중요합니다. 특히 이제 OECD에서는 지금 자산을 포함해서 빈곤을 보는 그 스티글리츠 연구부터 시작해서 자산을 지금 포함해서 빈곤율을 계산하는 그런 연구 방법이 점점 확산이 되고 있고요. 지금 2013년부터 지금까지 계속 이어지고 있고, 그렇고 계속해서 자산의 중요성에 대해서 좀 더 강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제 빈곤율을 계산할 때는 이제 더 이상 소득만으로 빈곤율을 계산하지 않는 그런 연구들이 점차 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득과 재산을 통합해서 분석하는 게 좀 강조되어야 할 것 같아서 이런 쪽 부터에서 살펴봤고요. 올려주시겠어요? 예, 계속 올려주시겠어요? 예, 빈곤에 영향을 그 다음에 이제 이런 쪽 부차에서 빈곤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살펴봤는데요. 다양한 요인들이 있는데, 예, 행정 데이터를 이용하다 보니 그 공무원 선생님들께서 입력해 주시는 값, 그러니까 행정 그 시스템에 입력된 값밖에 저희가 활용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일 뒤에 연구의 한계에서도 언급을 했지만 인과관계를 볼 수 있는 다양한 변수들을 제가 선정해서 모델을 만들기가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성별이라든지 연령이라든지 이런 기초적인 그런 변수들밖에 사용하지 못했는데, 그리고 근로능력, 장애업, 중증장애업 이런 변수들밖에 사용하지 못했는데, 근데 지금 언급해드린 변수들이 다 빈곤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변수들입니다. 올려주겠습니다. 예, 계속 시간상 빨리빨리 진행하려고. 예, 분석 항목은 제가 이제 이 분석 항목은 국기초 사업 안내에 있는 내용입니다. 이거를 말씀을 드린 이유가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소득과 여기서 정하는 소득이 좀 다릅니다. 소득 세법상의 소득도 있고 재산 항목도 정의가 좀 다르고, 그래서 그냥 참고 삼아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서 이 내용을 실었고요. 올려주시고. 이걸 제가 할 수 없나요? 되네요. 제가 하겠습니다. 본 연구에서 사용한 분석 자료는 2021년 하반기 확인조사 자료입니다. 예, 확인조사라고 하면은 이제 기존의 수급자들이 수급 탈락 여부를 결정하는, 그러니까 소득 재산은 계속 변하기 때문에 소득 재산 여부가 어떻게 변하는지 반영을 해서 탈락 여부를 결정하는 조사입니다. 그러니까 신청조사랑은 좀 다릅니다. 신청조사는 그 수급자가 되기 위해서 자신이 신청을 했을 때 수급 여부를 결정하는 조사인 거고, 확인조사는 기존의 수급자들이 수급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소득재산 변동을 가정하고 데이터를 정보를 다 끌어와서 하는 조사입니다. 그 확인조사 자료를 활용해서 분석을 실시하였고, 분석 방법은 투웨이 안바를 실시해서 수급 탈락 여부가 어떻게 소득 인정액에 영향을 미치는지 인구사회학적 요인들이랑 한번 살펴봤고요. 그 다음에 두 집단의 소득 인정액에 미치는 영향 요인 차이를 보기 위해서 두 집단별로 다중회계 분석을 실시하였습니다. 네, 분석의 기술 통계 측면을 보시면요. 확인조사 대상 가구 중에 여성 가구주가 거의 반 55%로 나왔고요. 60대 이상이 64%. 근데 이게 기본적으로 국기초는 18세부터 64세까지 수급 자격이 없습니다. 우리가 국기초라는 게 관리라고 우리가 흔히들 알고 있지만 기본적으로 근로 능력이 없는 18세부터 64세만이
수급이 가능합니다. 이거는 상당히 큰 문제입니다. 가장 큰 복귀초의 가장 큰 문제가 두 가지였었습니다. 부양 근무자 제도랑 근로능력 평가였는데 그 부양 근무자 제도는 점차 이제 폐지가 돼서 의료급여만 남아있고 생계급여도 고소득과 고재산만 남아있지만 거의 폐지되는 수준에 가까웠고요. 그래서 이제 그거에 대한 문제는 좀 많이 언급이 되지 않고 있는 상황인데 아직까지 근로능력 평가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잘 인지를 못하고 계시는데 이게 좀 큰 문제라고 저는 인식하고 있고 그거에 대한 연구가 좀 활발히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복귀초 대부분의 복귀초 수급자들이 대부분 60대 이상입니다. 그리고 단독가가 61%로 나타났고 당연하듯이 근로능력이 없는 가구가 85%, 가구원증 장애가 있는 가구가 62%, 63%야. 수급 탈락 가구가 확인조사를 실시해서 수급을 유지하는 가구가 한 95%, 수급을 탈락하는 경우 가구가 한 5% 정도로 나타났습니다. 이게 좀 네, 트웨이 아노바 결과인데요. 수급 탈락 여부에 따라서 인구사회학적 요인이 소득 인정에게 미치는 영향이 상호작용 효과가 있는지 살펴봤을 때 모든 남성 성별, 근로능력, 장애, 연령 별로 그 부분에서 있었을 때 서로 상호작용하는 것으로 나타났고요. 이거와 관련해서 좀 밑에서 좀 자세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만 올려주시면 그래프 가구도 성별에 따라서 수급 탈락 여부에 따라 소득 인정의 차이를 보면요 당연히 수급 탈락 가구가 높겠죠. 그래서 그래프는 이렇게 나오고 근데 다만 여기서 좀 특이했던 게 남성이 상대적으로 일반적으로 소득이 높을 것 같은데 수급을 유지하는 가구는 오히려 여성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게 좀 특이한 결과값이었고 그거에 대해서 뒤에서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내려주시겠습니다. 네, 두 번째는 근로능력과 수급 탈락 여부인데요. 당연히 소득 인정액은 근로 유지 가구가 수급 유지 가구가 당연히 낮게 나타났지만 그 격차가 조금 더 작게 나타났고요. 내려주시겠어요? 그래프. 장애가 노인 여부에 따른 수급 탈락 여부의 소득 인정의 차이를 보시면은 오히려 비장애인이 그러니까 60세 이상이 수급 유지 가구는 소득 인정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거는 추가 분석을 했었어요. 제가 이제 이게 당연한 결과가 선언적으로 예상된 결과가 아니다 보니 제가 이제 추가 분석을 했었을 때 보니 공적 이전 소득의 문제라기보다 공적 이전 소득이 더 많아서 오히려 60세 이상인 분들이 소득 인정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인구사회학적 요인은 카테고리칼한 변수라서 저런 분석을 실시했고 이 소득과 소득과 재산 항목은 그냥 T테스트를 돌렸을 때 차이가 당연히 존재하는데 소득이 효과 크기가 더 컸고요. 나머지 재산이라든지 사적 이전 소득, 부양비와 사적 이전 소득, 공적 이전 소득은 상대적으로 효과 두 집단 간의 차이가 상대적으로 작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근데 이거는 확인조사이기 때문에 나타난 결과로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신청조사는 좀 다를 거라고 생각합니다. 확인조사는 기존에 수급을 받던 사람들이 재조사를 받는 거라서 이미 수급 영역에 들어왔던 사람들이라서 이 차이가 재산에서 차이가 적은 거고 신청조사 수급자랑 신청조사 탈락자를 분석을 하면 아마 재산의 효과 크기 차이가 좀 더 존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냥 그 표를 보여주시겠어요? 더 밑에. 네. 네. 네, 그래서 이제 인구사회학적 요인과 소득재산 요인을 넣고 두 집단을 분석을 했습니다. 왼쪽이 수급 탈락이고 오른쪽이 수급 유지가구인데요. 이 오용값은 굉장히 높게 나타나는데 그게 일단은 기본적으로 제가 120만 가구를 분석을 했고 그렇다 보니 오용값이 높게 나타났고 당연히 소득 인정에 미치는 요인들이 당연한 요인, 선언적으로 알 수 있는 당연한 요인들이기 때문에 오용값이 굉장히 높게 나타났고요. 그 모형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났습니다. 두 집단 간의 차이를 보면은 가구주의 성별에 따른 차이가 좀 존재합니다. 수급 탈락 가구의 경우에는 여성인 경우가 오히려 소득 인정액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고 수급 유지 가구는 남성인 경우가 더 소득 인정액에 더 높은 영향이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고 근로 능력 유무도 수급 탈락 가구에는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는데 수급 유지 가구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장애 여부도 두 집단 다 영향을 미쳤는데 또 노인 부분 같은 경우에는 수급 탈락 가구 같은 경우에는 노인 여부가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고요. 나머지 소득재산 요인들은 다 수급 탈락 가구 경우에는 다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수급 유지 가구의 경우에는 자동차의 경우는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게 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환산율이 기본적으로 100%입니다. 자동차가 3천만 원짜리 예를 들어서 3천만 원 감가상각해서 예를 들어 500만 원짜리 자동차라고 하면은 500만 원이 전원 소득으로 파악이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신청 탈락자 같은 경우 자동차가 미치는 영향이 굉장히 클 거라고 예상이 되지만 이분들은 비수급자이시기 때문에 자동차가 그렇게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내려주시겠어요? 예. 이제 제가 내리면서 하면 좀 매끄러울 것 같은데 매끄럽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결론을 말씀을 드리면요. 분석 결과를 통해서 소득 인정을 구성하는 소득, 재산, 공제, 부채 이런 이 항목, 그 다음에 인구사회학적 항목들이 조금씩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그거에 관련된 내용은 제가 이제 발표 자료에 기술을 하였기 때문에 이걸 좀 보시고 나중에 질문 사항이 있으면 제가 질문을 하는 과정에서 좀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시간이 거의 제가 활동받은 시간이 거의 다 됐어요. 그리고 제일 마지막 페이지로 넘어가 주시겠어요? 연구의 한계에 대해서 좀 이게 중요해서요. 연구의 한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험 연구는 행정 데이터를 활용해서 살펴봤다는 데 의의가 있는데요. 또한 행정 데이터이기 때문에 한계가 존재합니다. 다양한 변수들을 사용할 수 없고 특히 인과관계를 볼 수 있는 인구사회학적, 심리사회학적 다양한 변수들을 활용할 수 없다는 한계가 존재해서 좀 그런 아쉬움이 좀 남고요. 그 다음에 분석 데이터가 특정 시점입니다. 특정 시점이고 그 다음에 확인조사 대상자이기 때문에 결과를 해석하는 데 굉장히 좀 어려웠습니다. 이걸 어떻게 해석할지 고민 많이 해서 분석 결과를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에 이거를 시계열적으로 구축을 해서 분석을 하면 좀 더 다른 결과가 나타날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제가 이제 이 분석한 내용을 고수한 박사님이랑 저희 원장님한테 리뷰도 받고 여러 가지 좋은 조언도 많이 들었는데 가장 큰 지적이 이거였습니다. 이 확인조사 데이터이기 때문에 한 시점을 갖고 이 결과값을 일반화하기 좀 어렵다라는 조언을 많이 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소득 인정액을 좀 나눠서 볼 필요도 있다라고 말씀을 주셨는데요. 소득은 유량의 개념이고 자산은 저량의 개념이기 때문에 그 개념을 합쳐서 보기보다는 좀 구분해서 보는 게 필요하고요. 이게 연구의 한계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이게 진정한 의미로 좀 자세한 분석이 되기 위해서는 시결적 구축이 되어야지 이 내용이 좀 더 이런 분석이 그 분석이 계속 이루어져서 차곡차곡 결과값이 쌓여야지 진정한 의미에서 정책적 재원을 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이 분석 결과값은 제시했지만 정책적 재원을 하지 못하는 이유가 이게 굉장히 좀 어렵더라고요. 해석을 하는데 우리가 상업적으로 알고 있는 내용이랑 반대의 결과값도 많이 나왔고 이 내용을 어떻게 해석을 할지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 아직 이 정치적 재원을 하지 못했다는 게 지금 본 연구 결과의 한계입니다. 그래서 오늘 계신 분들이 이 내용에 대해서 좀 많은 조언을 해주시면은 제가 그걸 반영해서 조금 더 좋은 연구 결과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세 번째 선생님.